선생님이 이 줄탁 교육문화 TV를 할 때 우리 처음에 줄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아리가 네. 안에서 나가겠다고 신호를 보내면 안에서 쪼가 밖에서 또 탁 쪼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독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면 아이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막 부모가 책 한 보따리 사가가지고 그냥 강요하고 네. 이런 거는 오히려 그 책 읽기에 대해서 몸소리 나게 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런 사례를 많이 봐요. 책 읽기의 편식이 예를 들면 판타지 소설이라거나 아니면은 이 책 읽기의 편식이 잘못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에서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만 네. 흘러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순간적인 즐거움도 있지만 읽을 때는 조금 고통스러워도 음미하고 하나씩 그 원리나 이치를 깨치면 그것보다 더 깊고 울림이 큰 즐거움이나 행복도 있다는 희열이죠. 것을 네네. 희열을 네네. 동시에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 독서 맞아요. 지도라는 게. 선생님, 그럼 책 읽기는 혼자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엄마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선생님이 이 줄탁 교육문화 TV를 할 때 우리 처음에 줄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병아리가 네. 안에서 나가겠다고 신호를 보내면 안에서 쪼가 밖에서 또 탁 쪼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독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어릴 때는 먼저 아이가 어떤 데 그 호기심을 느끼면은 문자도 마찬가지고 네. 호기심을 보이면은 부모나 선생님이 밖에서 같이 도와주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아이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막 부모가 책 한 보따리 사가가지고 그냥 강요하고 네. 이런 거는 오히려 그 책 읽기에 대해서 몸소리 나게 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적절하게 끌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이 역할을 부모가 다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부모가 할 수도 있지만 책 읽기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련되는 것이든 무엇이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멘토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면서 친구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잘 키워줬잖아요. 공자님께서도 예. 자기 아이는 자기가 가르치기 어렵다. 네. 바꾸어서 가르쳐라.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어떤 전문적으로 지도해 주는 분의 도움을 필요하면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모든 거를 남에게 맡기고 그냥 두면 안 되고 전문적인 분의 도움을 받더라도 부모도 관심을 가지고 집안 전체가 책 읽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뭐 주말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네.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우리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왜 젊은이들이나 이쪽에 그렇죠.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이렇게 각자 펼쳐서 네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어땠냐면 얘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서 자기가 숫자를 층을 누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이의 호기심이 발동하는 시기인 거잖아요. 예.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숫자를 가르쳐 준다면 아이가 숫자를 빨리 터득하겠네요. 그리고 또 그렇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간판을 읽고 싶어 하는 또는 지 이름을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적절한 시기가 있겠죠. 아이마다 예.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시기에 엄마가 탁 하고 이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호기심을 보일 때 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부리지 말고 네. 호기심을 충족하는 정도. 그래서 네. 유태인들은 문자 교육을 시킬 때 옆에 꿀종지를 둔다고 하잖아요. 하나를 이렇게 하면은 네. 손가락으로 꿀을 집어서 이렇게 빨아먹게 배우는 것이 달콤한 것이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씩 깨치는 게 어린 시절부터 내 가슴을 환하게 한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한 개씩 깨칠 때 내 가슴이 환해지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그 나이 수준에 맞게 충족시켜주는 것. 그리고 그 충족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책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다. 이걸 자연적으로 몸에 배게 하는 이런 지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책들만 골라서 열심히 읽으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책들을 주로 읽어야 하나요? 처음에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재밌는 거를 읽어야 된다. 재밌는 거를 읽어야 이 문자를 통해서 내가 뭔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재밌는 책을 읽고 어느 정도 되면은 아까 우리가 부모가 개입하든 선생님이 개입하든 독서 지도를 하는 분이 개입하든 아이가 아닌 쪽에서 볼 때 이런 게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곁들여서 같이 하는 이렇게 돼야 되지. 최근에 대학 입시에서도 독서 부분이 평가 항목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학생들이 적은 책을 보면은 뭐 칸트, 헤겔, 존 스튜어트 밀 평생 책 읽고 글 쓰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을 적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과연 이 학생들이 이 책을 읽었을까? 사실 칸트는 지금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책을 뭐 적는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입시를 위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전부 외부에서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이 권하는 책만 읽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전적으로 아이가 편식하는 음식 편식처럼 한쪽만 하는 것도 안 되고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자연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거는 아주 그 전문적인 지도가 그렇죠. 필요해요.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읽게 하는 네. 이게 기술인지 정말로 멘토와 같은 선생님이 그래서 필요할 것 같네요. 요즘은 이런 사례를 많이 봐요. 책 읽기의 편식이 예를 들면 판타지 소설이라거나 아니면은 이 책 읽기의 편식이 잘못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에서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만 네. 흘러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순간적인 즐거움도 있지만 읽을 때는 조금 고통스러워도 음미하고 하나씩 그 원리나 이치를 깨치면 그거보다 더 깊고 울림이 큰 즐거움이나 행복도 있다는 희열이죠. 것을 네네. 희열을 네네. 동시에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쪽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 독서 맞아요. 지도라는 게. 또 획일적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몇 주 동안 미분에 대한 개념을 배운다 이게 아니잖아요. 독서라는 것은 하도 넓으니까 네네. 또 아이마다 지적 배경이 다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하에서 세심히 살피면서 지도해야 되지 어설프게 섣불리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독서 습관이나 이런 걸 망칠 수 있다는 걸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렇죠. 학생들 자신도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든 책 읽기든 왜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교사 자격증 있잖아. 네. 기본적으로 교육학을 좀 배우고 뭔가를 아는 사람이 접근하는 거하고 아닌가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제 그런 쪽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네요. 그럼 책을 제대로 읽는 건 도대체 뭐이며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책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저는 첫째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책 읽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네. 선이해. 그래서 조금 그 어려운 책들은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또 굉장히 어려운 책은 먼저 개요를 설명한 인트로덕션 같은 네. 이런 걸 먼저 한번 봐야 이해가 되는 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책의 성격이나 네. 내용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다 다른데 대전제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에 중점을 둬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으면 재미도 없고 네. 서로 외부에서 강요에 의해서 숙제처럼 읽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은 지속적으로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어렵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는 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어려운 단계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 다음에는 또 바로 읽어서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도 도전해야 되는 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우리가 횟수를 반복할수록 이해도는 깊어지거든요. 선생님 그럼 소설 같은 것도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나요? 어떤 네. 소설책은 바로 읽으면 이해가 되고 정말 물건으로 치면 바로 소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도스토옙스키 작품 읽어본 거 있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뭘 읽었습니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예, 그 최고의 소설이죠. 아, 네. 예, 인류 최고의 소설인데 네.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으면은 상당 부분이 딱 한 번 읽어서 잘 안 될 거예요. 사실 그 속에는 심리학, 철학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네.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것은 평생을 두고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저도 이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아마 지금까지 한 대여섯 차례 넘게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문 간편 같은 것은 글을 쓰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30번은 더 읽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됐던 예, 것 그 같아요. 대신문 간편은 네네. 너무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읽을 필요가 있네요.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거를 읽고 네. 단숨에 나는 확연히 다 이해된다.
그 사람은 천재거나 아니면은 거짓말하거나 네네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 다 다르다. 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